해서 중간부터지만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터 부분에도 뭐 위에 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원래 이제 그 사모님께서는 이거를 위젯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셨는데, 위젯을 넣는 것보다는 그 똑같은 거에 대한 반복이라고 봐서 그 뭔가 리스트, 글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한 썸네일 리스트라고 그냥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커머스로 활성화시켰다고 치고 프로덕트 리스트를 한다고 봤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이제 카피라이트 부분도 이렇게 템플릿 파트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거예요. 누가 이제 우리가 만든 테마에 차일드 테마를 만들어서 카피라이트를 바꾸고 싶다. 이럴 때 저 파일만 차일드 테마에다 넣으면은 카피라이트 다 바로 바뀌니까요. 텍스트를 그런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설정을 넣어서 설정해서 바뀌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까지 설정까지 만지는 것보다는 요까지만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바 부분은 다이나믹하게 바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HTML로 되어 있던 거를 위젯을 하나하나 넣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해놨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정 사항이 되겠고요. 위에 이제 이렇게 이 주석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좀 쓰는 이유는 공동 작업을 할 때 많이 써요. 공동 작업을 할 때. 이게 어떤 내용의 파일이고 어디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다. 뭐 이게 나중에 파일을 처음 보는 사람도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파일이구나. 요거를 볼 때 뭐 이런 링크를 참조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픈 소스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무언의 필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unctions.php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할 내용입니다. 살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스타일 시트를 뿌려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테마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디 클래스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그 워드프레스 우리가 헤더.php 파일에서 바디 클래스라는 그 템플릿 함수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테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워드프레스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필터를 넣을 수 있어요. 그 바디 클래스라는 함수에 필터가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추가를 한 거죠. add 필터, 그래서 바디 클래스라는 그 필터, 후크 지점에다가 필터를 추가를 해서 스터디 코프레스 바디 클래스라는 함수를 연결을 시켜서 클래스를 받아온 다음에 만약에 프라이머리라는 사이드바에 위젯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사이드바가 있는 걸로 인식을 한다 라고 해서 클래스에다가 has 사이드바라는 거를 클래스에 추가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style.css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style.css에서 검색을 해봅시다.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 has sidebar 라고 해놨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없이 그냥 프라이머리가 72.67%였어요. 왼쪽에. 그런데 여기선 왜 이렇게 했냐면 사이드바가 있을 때만 72.67%고 플롯이 먹고, 사이드바가 없다면 그냥 와이드하게 다 차지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컨더리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헤드 사이드바 세컨더리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즈에서
이게 아마 좀 이렇게 좀 좁게 보여도 그냥 이해하고 봅시다. 이렇게 돼서 위젯에서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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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뺀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즈 사이드바라는 그 바디 클래스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그냥 전체를 먹게 되는 거죠. 그 사이드바는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 예. 자,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저기가 이렇게 이제 일부러 제가 이제 안 해도 되지만 한 이유는 워드프레스 테마라는 게 그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죠. 어떤 플러그인이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이 테마의 기본 틀을 뭐 와이드하게 쓸 수도 있고 좁게 쓸 수도 있고 사이드바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테마가 제작되거나 플러그인이 제작될 때 그 기본적인 룰을 항상 생각을 하고 아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라는 염두에 항상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워드프레스 테마가 테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 과정에서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아, 네네네네. 이거는 그런 프라이머리 아, 예. 요거를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다 뜯어보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복사를 해서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올려드린 파일을 그대로 그냥 테마로 쓰지 마시고 그거를 하나 아주 간단한 거 컨트롤 C, 컨트롤 V라도 같이 하시자. 예,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서 테마를 하나 같이 생성을 해 나가시자. 이렇게 하실 건데요. 그때 같이 하시면서 한 부분 한 부분 보기로 하죠. 자, 뭐 또 질문 있으시면은 또 얘기하고 넘어가고 또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질문 아니더라도 얘기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같이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헤더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를 제작을 하실 때 이거는 약간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뭐 제가 써놓은 거는 이거는 그냥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템플릿 태그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WP 헤드나 이런 거 써주듯이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PHP 코드니까 난 몰라도 돼 이거보다는 워드프레스의 테마용 템플릿 태그니까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거나 좀 인지를 하고 있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랭귀지 어트리뷰트는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 함수를 찾아가 보면은 echo, print, get language attribute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랭귀지 어트리뷰트만 받아오려면은 이 get이라는 게 앞에 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에 이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은 우리는 항상 이해는 못하더라도 한번 보고는 가자고요. 여러분들 자주 쓰지는 않겠지만은 워드프레스의 템플릿 태그 함수가 궁금할 때 다른 데보다는 워드프레스 org의 디벨로퍼즈 워드프레스 org의 레퍼런스라는 쪽에 사이트를 가서 내가 궁금한 템플릿 태그나 함수를 딱 적어 보시면은 모든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소스까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TML 태그에 대한 랭귀지 어트리뷰트를 받아오는 함수다. 텍스트 디렉션이라든지 자주는 쓰지 않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옛날 그 일본 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 수직으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글을 가로로 쓰지 않고 뭐 그런 경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다큐멘트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정의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RTL이냐? 랭귀지는 사용자의 언어 환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이트에서 어드민 환경에서 한국어를 딱 쓰게 설정을 해놓으면 사이트의 HTML 랭귀지에도 랭귀지는 KO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관리자인데 영어를 잘하니까 뭐 한글 앞에 안 쓸 거야 이러면서 한글로 선택하지 않은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ENUS가 나오겠죠. 그럼 지난주에 지난번에 은창님이 그거 설명할 때 그게 있었어요. SEO나 이런 걸 할 때 구글 크롬을 쓸 때 어떤 사이트에 가면은 이 사이트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네가 쓰는 브라우저는 한국어 버전을 쓰고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번역이 딱 뜨겠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시겠습니까? 뜨겠죠. 근데 관리자 환경에서 내가 그냥 영어로 우리나라 한글 사이트인데 영어로 해놨다고 쳐봐요. 그런데 크롬이 가서 그 브라우저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는 내용은 한글인데 HTML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EN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야 하면서 번역 마크가 안 뜨겠죠?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작용을 한다는 것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코드는 내가 직접 테마에 적는 건 맞지 않겠죠. 내 테마를 우리나라에서만 쓸 거니까 한국어로만 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쓰면서도 외국인을 위한 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MS 관리자 단에서 설정한 대로 나올 수 있도록 혹은 여기에 플러그인이 간섭해서 뭔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캐릭터 셋도 마찬가지죠. 정해져 있는 캐릭터 셋으로 나오도록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블로그 인포라는 함수가 이 템플릿 태그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해 줍니다. 좀 이따 보면 여기에 이제 블로그 인포 네임, 그죠? 블로그 인포 캐릭터 셋, 블로그 인포 뭐 URL 뭐 이런 식으로 그 템플릿 태그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사이트에 무슨가 정보를 받아올 만한 것들은 다 대부분 이 블로그 인포라는 걸로. 근데 get 블로그 인포가 가져와서 블로그 인포로 출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블로그 인포가 뭘 해주는지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사이트 가서 여기다가 get 블로그 인포 검색을 해보면 함수가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임은 사이트 타이틀이고, 디스크립션은 그 어드민에 있는 태그 라인이고, WP URL은 워드프레스 어드레스고, URL은 사이트 어드레스고, 어드민 이메일은 뭐 관리자 이메일이고, 이게 다른 방법으로도 막 템플릿 태그 잘 쓰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막 다 써요. 하지만은 이거 하나로 이만큼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타일 시트 URL도 여기서 가져와 쓸 수 있고요. 그죠? 랭귀지, 텍스트 디렉션, 뭐 HTML 타입, 워드프레스 버전, 여러 가지를 그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 URL, 스타일 시트 URL, 스타일 시트 디렉토리 URL, 그죠? 이거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쓸 때 내가 뭘로 쓰지 할 때 블로그 인포를 한 번씩 여기 사이트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고 쓸 수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WP 헤드는 당연히 무조건 써야 되는 WP 헤드는 무조건 써야 되는 겁니다. 아주 헤드 부분의 기본적인 이 HTML 헤드 부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 헤드 바로 위에 가장 마지막에 넣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 클래스는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블로그 인포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홈 URL이라는 거를 했지만은 사실은 여기가 뭐가 돼도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려면 블로그 인포 URL
해도 되겠죠? 그죠? 그건 같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블로그 인포에서 할 수 있는 것. URL은 사이트 주소, 이건 워드프레스 주소. 이 차이가 뭐냐면 사이트 주소는 내 사이트의 URL인데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 자, 워드프레스 주소는 뭐겠어요? 워드프레스가 설치된 주소. 이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FTP에 들어가서 워드프레스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워드프레스 설치를 했어요. 근데 주소 접속은 그냥 그 뒤에 슬래시하고 워드프레스가 안 붙고 내 사이트 도메인만 치면 접속할 수 있도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워드프레스 주소와 사이트 주소가 달라지겠죠. 예. 그럴 때 차이가 납니다.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루트에다 그냥 설치를 할 경우는 그냥 차이가 없으니까 차이가 없게 느껴지지만은 사실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예. 꼭 주의를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에 어떤 파일을 내가 접근을 할 때는 워드프레스 주소를 통해 접근을 하고, 하지만 사이트에서 무슨 페이지 주소라든지 카테고리 목록 주소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할 때는 그냥 사이트 주소를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드프레스 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사이트의 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인포 URL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있어요. 이 템플릿 태그는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부분이에요. if 한 다음에 has 내부 메뉴 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상상이 되시죠? 우리가 이제 탑이라는 내비게이션 메뉴를 만들었어요. 위치를 만들었어요. 내비게이션 위치를. 좀 이따 functions.php에서 나올 건데 거기에 메뉴가 등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출력을 하고 출력이 안 되어 있으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출력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인데요. 워드프레스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메뉴가 하나도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는 그냥 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목록을 그냥 쫙 나열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if와 end if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컨테이너를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get template 파트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스터디 말고도 미트업 기본 사항을 하면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get template 파트, get template 파트, get template 파트.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뺐습니다. 이게 이제 이 헤더라는 파일 자체를 좀 간단하게 보이고 내가 수정하고 싶은만 수정하게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선호적인 내용도 있을 그 텐데 그것보다는 이 템플릿 파트로 나오는 이유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차일드 테마를 누가 이 테마를 통해서 쓸 때 차일드 테마에서 내 이 부분을 차일드 테마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다른 디자인으로. 그러기 위해서 템플릿 파트를 써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이제 배너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상단 우리 사이트에 배너가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템플릿 파트로 해서 빼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읽어보면은 get 템플릿 파트 한 다음에 앞에 부분은 템플릿 파트 폴더 아래에 내비게이션으로 시작하는 파일인데 뒤에 대시하고 탑이라는 게 있으면 그 파일을 가져와라 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다운받으신 파일을 보시면은 안에 템플릿 파트라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대시 탑이라는 파일이 있죠. 근데 여기에 가보시면은 제가 이제 실제로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부라는 태그를 써서 아이디는 이걸 쓰고 메인 내비게이션이라는 클래스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롤이라든지 이 아래 라이블 쪽이라는 이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는 이제 정성님이 조우고 계셔서 그런데 나중에 아마 접근성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또 자주 나올 거니까. 이게 원래는 HTML5에서 생긴 어트리뷰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아주 이 사이트를 구성해서 아주 메인이 되는 부분에는 이런 걸 써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죠. WP 언더바 내부 언더바 메뉴라는 템플릿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자 화면에서 만든 내비게이션 메뉴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테마 로케이션은 탑이고 메뉴 아이디는 탑 대시 메뉴라는 걸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또 뭐 나중에 보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메뉴 쪽을 보시면은 검색해 볼까요? 라고 보시면은 나오죠? 이 컨테이너가 있고 보통 이렇게 컨테이너를 자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메뉴 리스트가 나오지 않고 컨테이너를 보통은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다양성을 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내가 한 디자인으로 끝까지 갈 거라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컨테이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디를 탑 메뉴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탑 메뉴라고 나오는 거고요. 클래스는 항상 메뉴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탑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릿 그 차일드 테마를 쓰면서 나는 테마 아이디도 바꾸고 다른 식으로 뭐 지금은 이 설정 값을 이 두 개만 썼지만은 몇 가지 설정 값이 더 있어요. 사실은 숨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그 설정 값들까지 내가 다 바꿔서 다른 식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차일드 테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정을 하기 위한 여지를 주는 거죠. 차일드 테마에게. 그래서 메뉴 클래스도 메뉴가 아닌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죠? 메뉴 아이디, 컨테이너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오더드 리스트 UL이라는 태그로 했지만 바꿀 수도 있고요. 컨테이너 클래스, 컨테이너 아이디, 콜백, 이거는 이제 콜백인데 CB가 콜백이에요. 콜백인데 이거는 뭐 개발자들이 쓰니까 이렇게 빼고요. 비포, 애프터, 링크 비포, 링크 애프터 여러 가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설정들이 사실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워드프레스에 기본으로 그냥 쓴다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메뉴를 어떻게 조금 수정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될 때만 들어와서 한 번씩 보면 됩니다. 굳이 처음부터 이걸 다 봐가면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좋습니다. 자,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돼서 헤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원래 이제 코드에 있는 인덱스 원래 여러분들 지난주에 가지고 있었던 그 코드에 있는 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만약에 이게 그 메인 화면에서만 그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하면 되죠. 그죠? if 느낌표는 반대니까 is front page 면 리턴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프론트 페이지가 아니면은 출력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표현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표현 방법을 쓴다면 if 만약에 프론트 페이지에서만 이걸 하게 하겠다. 그런다면 이렇게 열어놓고 아이고야 해놓고 이 밑에서 다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닫으면 프론트 페이지에서만 출력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프론트 페이지가 아니면 그냥 리턴. 그럼 프론트 페이지에서만 위에 있는 배너가 보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뭐 또 궁금하신 거나 추가로 뭐 추가됐으면 좋겠다라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따라하기가 좀 벅차신가요?
사실은 이게 제대로 하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원래 지난주에 했던 파일에서 이걸 하나씩 업데이트 시켜 나가시는 게 좋거든요. 이 부분을 비교를 해가면서 지난주에 있던 원래 기본 파일에서 비교를 해가면서 이 부분은 바꿔보고 아니면 컨트롤 C, 컨트롤 V라도 해가면서 지우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진짜 우리 같이 스터디 하는데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동영상 보는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갑자기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한 부분이 템플릿 태그나 이 부분이 들어오면서 네. 일부러 좀 이것저것 많이 넣었어요. 안 넣어도 되는 걸 좀 많이 넣었어요. 이게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 템플릿 파트도 사실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나눴어요. 일부러. 이게 나눠지는 이유와 나눴을 때의 편한 점이라든지 또 고려해야 할 점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라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정 귀찮으시다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꼭 지난주에 했던 폴더 그걸 상태로 기준으로 파일을 비교해가면서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세요. 아예 후반에 이걸 빨리 끝내고 뒷부분을 그걸로 하는 시간으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설명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보시면 다른 건 똑같고요. 이런 태그 아까 그 기본적인 구조 변경시키고 빼놓은 거 다 똑같습니다. 네, 이게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기 바라겠고요. 원래는 지난번에 그 상욱님이 하셨듯이 더 포스트 썸네일이라는 템플릿 태그만 쓰면 돼요. 그럼 그 템플릿 그 글의 대표 이미지가 그냥 자동으로 출력이 돼버려요. 다른 거 만질 필요도 없어요. 템플릿 태그 요것만 딱 쓰면 딱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이즈, 뭐 와이드, 뭐 이런 식으로 와이드 리스트라고 적어주면 끝나요. 근데 제가 이제 저렇게 한 이유는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정섭님이 퍼블리싱한 걸 설명을 하시면서 그 나중에 반응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다이내믹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다 백그라운드로 처리를 했잖아요. 그죠? 백그라운드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그 템플릿 태그는 이미지 태그를 그냥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그라운드 지정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표 이미지의 주소만 가져오도록 한 거예요. 그게 이 위에 있는 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 대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받아와서 그 대표 이미지의 아이디를 받아와서 대표 이미지의 아이디를 유니크한 아이디 값을 받아와서 그 아이디를 통해서 그 이미지의 주소와 높이 정보를 가져옵니다. 어떤 걸로? 사이즈가 와이드 리스트라는 사이즈로 와이드 리스트라는 사이즈를 우리가 좀 이따 볼 건데 functions.php에다 등록을 한 거예요. 이 크기로 사이즈를 가져와 라는 거예요. 그 사이즈를 가져와서 만약에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원래 확인 안 하고 가져왔으니까 바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확인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미지가 그 정도 크지 않을 경우 못 받아와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이미지인데 세로로 긴 이미지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와이드로 긴 거예요. 그럴 경우는 못 가져오겠죠. 우리가 긴 사이즈를. 그러면 false가 나온단 말이에요. empty 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빈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받아왔다면 스타일 코드를 여기다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어트리뷰트를. 그죠? 이게 스타일 CSS인 거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요거다. 나머지 이제 뭐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든지 백그라운드 뭐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정성님이 CSS로 다 처리를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이미지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루프를 돌면서 하나의 글마다 다 받아온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 태그니까 이 썸브 블라인드라는데 그 백그라운드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죠? 백그라운드라는 데 지정이 돼 있으니까 보면 아시겠죠? 어떻게 볼까요? 그건 이제 CSL에서 다 뜯어볼 수 없으니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썸브 백그라운드라는데 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뭐 높이라든지 뭐 그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리피드 없이 뭐 센터 커버라는 거 사이즈라는 뭐 이런 걸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지만 지정을 해주면 그죠? 네, 되겠죠. 지금 이제 이게 약간 좀 저기가 생긴 건데 어딘가에 지금 코드 열고 닫는데 오류가 생겨서 아마 여기 잘린 것 같아요. 밀려 올라갔는데 이렇게 돼서 이 헬로 월드라는 글에는 대표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까요? 대표 이미지가 없어요. 그죠? 코드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기본 이미지가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요. 만약에 썸브 이미지가 없으면은 기본 이미지. 그래서 참고로 하나 말씀 퍼블리싱이나 뭐 워드프레스 저기를 하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물론 이번에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급하게 하시느라 그렇겠지만은 이게 뭐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이미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이미지는 어차피 워드프레스에서 다이나믹하게 가져올 거니까 만약에 이미지 없을 경우에 기본 이미지만 지정을 해놓으면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코드를 제가 좀 수정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원래는 nth에서 첫 번째 거는 이미지가 뭐고일 텐데 그런 거 빼버리고 컬럼의 백그라운드를 그냥 아예 설정을 해놨어요. 하나로 기본형.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따 푸터에서 볼 건데 예?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런 코드로 대표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이제 뒤로 미룬 게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펑션 스처 PHP를 보면서 좀 전에 이제 궁금증이 생겼던 템플릿 태그나 우리가 뭐 지정을 했던 것들을 한번 쭉 볼게요. 좀 쉬었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쉬고 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돼 있어야 부모 테마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은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간단하게만. 자, WP 요 후크에 내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좀 이 워드프레스에서 테마 함수나 뭐 이런 걸 할 때 좀 기본적으로 정해야 되는 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코딩 룰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프리픽스를 쓰는 거예요. 내 접두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터디 코프레스니까 를 하나 정해놓고 남들이 안 쓸 만한 거 하나 정해놓고 이걸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워드프레스 코어에서 쓰는 함수도 있겠지만은 다양한 플러그인 테마의 함수들이 되게 많겠죠. 근데 거기서 같은 의미로 써버린다면 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add my style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거 쓰면은 함수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빨리 하려니까 한 건데 하다 보면은 PHP에서는 같은 함수를 중복 선언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탈 에러가 나서 사이트가 뻗어요. 그 다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거는 나만의 이 프리픽스를 만들어서 앞에다 계속 쓰는 거예요. 이렇게 스터디 코프레스, 스터디 코프레스, 스터디 코프레스 뭐 이런 식으로 함수는 그죠? 이렇게 쓰면은 다른 거랑 중복이 안 되겠죠? 다른 뭐 플러그인이나 이런 거 나와도 중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다. 는 거는 꼭 그냥 정해놓고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에서 앞에다가는 나의 여기 또 그냥 스터디 플러스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유니크한 이름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스타일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의 style.css를 어떻게 로딩할 거냐인데, 그래서 뒤에는 이게 되고요. 원래 뒤에 좀 더 있습니다. 뒤에 잠깐만 1.0 0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자, 이거는 이 스타일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스타일 파일의 주소, 이게 style.css URI가 이 테마 경로로 쭉 해서 style.css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몇 개를 더 할 수가 있어요. 뭐 array 한 다음에 뭐 다른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디펜던시라 그래서, 이거 한글로 뭐라 그러더라?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뭐냐면 스타일이 그렇게 로딩이 될 수 있잖아요. 스타일 파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불러진 것보다 아래 불러진 스타일 파일의 선언이 우선시 되니까 덮어쓰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 테마가 있고 차일드 테마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 테마의 그 스타일을 나는 가져다 쓰면서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수정하는 스타일을 차일드 테마, 자식 테마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테마가 꼭 먼저 나오고, 그죠? 부모 테마의 스타일이 꼭 먼저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차일드 테마 스타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럴 경우 여기다가 부모 테마에 요 아이디, 요 값을 적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테마가 먼저 나오고 아이디가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 테마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거 말고 부모 테마, 얘가 지금 부모 테마이긴 한데, 얘가 차일드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가 사실 부모 테마를 만드는 거긴 한데, 부모 테마가 wp register 스타일에서 여기다가 스터디 라고 한 다음에 예를 드니까 그냥 대충 할게요. 어떤 주소가 적었다고 치우고, 여기는 디펜던시가 없으니까 그냥 false하고, 그 다음에 버전은 1.0이다. 미디어는 올이겠죠, 당연히. 아니면 혹은 스크린. 요거는 뭔지 아시죠? 그 HTML, CSS에서 스타일 시트를 부를 때, CSS를 불러올 때 그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CSS는 프린트용. 그래서 프린트라고 쓰면은 누가 이제 그 페이지를 프린트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딱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용, 그다음에 스크린용. 그럼 스크린 하는 데는 다 하는 거고, 올 하면은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미디어가 올리면은 뭐겠어요? 프린트에도 적용이 되고, 그냥 이런 디스플레이 스크린에도 적용이 되고, 스크린 리더에도 적용이 되고, 여러 군데 아무튼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크린이라고 하면은 이런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에만 적용이 되게 하려면 스크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올 하면 되고요. 그런 겁니다. 아무튼 요건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array 한 다음에 위에서 정해진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위에 걸 먼저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걸 로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겠죠, 근데 우리는. 네, 잠시만요. 디렉토리 URI 점 자, 방금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레지스터랑 NQ랑 뭔 차이가 있냐면, 이 커라는 게 대기열에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대기열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NQ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 발음을 저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발음 생각나는데 발음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레지스터는 실제로 출력을 안 하더라도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워드프레스한테 등록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A 스타일, B 스타일, C 스타일
막 스타일을 막 여러 개를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그 최적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일들이 여러 개가 CSS가 여러 개가 있는데 메인에서만 필요한 스타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메인에서만 있으면 되고 서브 페이지에서는 없어도 돼요. 그럴 경우 메인용이라고 딱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레지스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런 데서 딱 이렇게 출력을 하는 요청을 할 때 만약에 레지스터를 해놓고 나서 만약에 메인일 경우만 메인을 엔큐를 한다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지스터를 해놓고 나중에 부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레지스터를 나중에 해놨다면 이게 다른 함수라고 쳤을 때 enq 스타일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만 하면 돼요. 곱 플러스 parent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데서는 여기서 이제 앞에 들어가겠죠. 뭐 if 페이지 뭐 혹은 뭐 홈에서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러면 되는 거죠. 메인에서만 이걸 추가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등록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차일드 테마를 고려를 하는 저기 같은 경우는 그 부모 테마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만 하는 함수로 따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프린트하는 함수로 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차일드 테마가 저거를 하거나 안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거를 갖다 쓸 수도 있고 안 갖다 쓸 수도 있고 부모 테마 거 스타일을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안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소스를 직접 한번 볼까요? 만약에 저렇게 써버리면 우선 꺼내 밑에 거에서 같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레지스터만 해도 실제 출력을 명령을 안 잡아놨어도 내가 레지스터만 돼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얘를 먼저 쓰겠다 그러면은 저렇게 가져다 부르면은 내가 따로 출력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같이 가져와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스크립트 쪽도 또 동일해요. 자, 봅시다. 그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죠?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위에 거는 왜 이렇게 됐냐? 템플릿, 그러니까 디렉토리, 템플릿의 스타일, 그러니까 부모 테마의 스타일 시사고 자식 테마의 스타일 시사고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 그 테마를 그냥 쓰고 있으니까 부모 자식 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소가 나오죠. 근데 차이는 미디어는 스크린이고 밑에는 미디어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으니까 올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자, 버전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브라우저마다 이 물음표 뒤에 있는 걸 인식하고 안 인식하고의 차이는 있어요. 크롬은 인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뒤에 막 버전이 바뀌어도 인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된 걸로 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테스트를 직접 해봐야 되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작업을 할 때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걸 버전을 쓰는 이유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테마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CSS가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는데 그 전에 내 사이트에 하던 사람들한테는 그 브라우저에 그 CSS가 캐시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테마 버전이 업데이트돼서 CSS가 변경이 됐는데 그 사람은 변경된 줄 모르고 그냥 옛날 CSS가 출력이 되면서 변경이 안 된 걸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버전이 인식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버전이 변경돼서 내가 버전을 1.2로 바꿨으면 변경이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 한 번씩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경한 다음에 내가 CSS 코드 바꾸고 나서 이 버전을 변경한 다음에 바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새로 고침 저기 하지 않고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이 부분도 빠져야 되고요. C라고 뜨면 되고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든 신경 써서 만든 테마들은 프린트용 CSS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을 때 프린트 딱 하면은 딱 프린트용으로 딱 그 뒤에 있는 뭐 이미지나 이런 거 빠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레이아웃도 딱 그 용지에 맞게 딱 적용이 되고 폰트 사이즈도 딱 정렬이 돼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넣었으니까 우리가 아까 header.php 파일에서 그 스타일 HTML 태그를 그냥 뺀 거죠. 거기다 박아 놓으면 차일드 테마가 그 못 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차일드 테마에서 리무브 액션 한 다음에 지금 등록해 놓은 걸 빼버리면 되겠죠. 차일드 테마에서 여기다가 리무브 액션 하면 돼요. 그냥. 네, 이렇게 하면은 빠지겠죠. 대신에 언제? 애프터 셋업 테마라는 후크에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이유는 좀 얘기하면 복잡하기도 한데 이 펑션 함수를 차일드 테마를 먼저 읽고 부모 테마를 읽게 돼 있어요. PHP가 그 워드프레스가.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리무브를 하면은 소용이 없겠죠. 나중에 추가가 되는데 미리 리무브 시켜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리무브는 부모 테마를 다 로딩한 다음에 애프터 셋업 테마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거죠. 하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style.css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테마를 셋업하는 게 필요해요. 이 테마가 뭔가를 지원을 하고 뭔가를 지원하지 않고 이 테마의 뭐 이미지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대표적인 이미지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어떻게 되고 뭐 내 사이드바는 몇 개가 있고 위젯 공간은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메뉴는 몇 개가 있고 뭐 이런 거 다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거를 셋업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워드프레스 테마는 다국어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마의 그 컨텐츠는 우리가 그냥 컨텐츠를 한글로 쓰면 한글로 나오고 영어로 쓰면 영어로 나오는데 이런 테마 파일에 아예 적혀져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거는 번역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번역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아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했던 이 부분입니다. 자, 워드프레스의 테마의 그 테마뿐만 아니고 그 번역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글을 그냥 skip to content라고 그냥 써버리면은 영어로 그냥 하고 끝나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skip to content라는 게 번역이 되어 있으면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뒤에 study compress라고 써 있는 건 뭐야? skip to content만 돼 있으면 되지 왜 뒤에는 study compress라는 게 왜 써 있어? 이게 뭐냐면 자, 똑같은 단어라도 워드프레스 코어에서는 외모라고 썼다면 내 테마에선 다른 단어로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다른 의미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러그인에선 또 다른 의미고 그죠? 이게 뭐냐면 번역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도메인. 그래서 워드프레스에서는 텍스트 도메인이라고 해요. 번역의 기준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코프레스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스터디 코프레스용 번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느냐? 설명이 되어 있네요. style.css의 이 텍스트 도메인에 스터디 코프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 여기 있는 설명이나 이름을 영어로 쓰잖아요. 보통 영어로 쓰는데 뭐 이것도 번역되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한글로 그냥 써버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 경우에 여기다가 텍스트 도메인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여기 있는 글도 번역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악스맥 같이 기본 플러그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설명 보면은 한글로 나오잖아요. 한글로 나오는데 파일을 열어보면 영어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번역 시스템을 같이 동일한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권장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도메인을 스터디 코프레스라는 텍스트 도메인을 로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랭귀지 폴더나 테마에 지정된 어떤
그 랭귀지 폴더에 이 사이트에서 쓰고 있는 뭐 한글이면 한글, 영어면 영어, 뭐 독어면 독어 번역된 파일이 있으면 그걸 바로 로딩을 해요. 없으면 로딩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언더바 처음부터 할게요. 언더바 2개 언더바 2개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2가 있고요. ESC ATTR 언더바 2개 그 다음에 ESC ATTR 언더바 2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사실 코딩적인 측면, 개발적인 측면에 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더 쓰는 게 많은데 컨텍스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너머릭해서 안에다가 숫자가 다이나믹하게 들어갈 경우에 뭐 댓글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몇 개는 숫자가 다이나믹하잖아요. 이 경우 우리나라는 똑같은데 댓글 한 개랑 댓글 10개랑 개가 똑같잖아요. 근데 영어는 안 다르요. 복수형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까지는 우리는 알 필요 없고 요거만 알자고요. 요거만 알면 돼요. 자, 언더바 2개는 번역된 내용을 아까 우리 get하고 그냥 쓰는 거랑 블로그 인포랑 get 블로그 인포랑 달랐죠. 이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더바 2개는 가져오기만 하는 거예요. 출력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언더바 2는 이가 에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져온 걸 출력까지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만 사실 알면 되는데 이 ESC, ATTR 요거는 왜 알아야 되냐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중에 하나가 이 HTML 어트리뷰트에 번역 내용이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갈 때 이 어트리뷰트에서는 그 에스케이프 해야 되는 그 문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따옴표가 또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HTML 코드로 변환이 돼야 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번역이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 go to me 했는데 누가 번역을 하면서 여기다 뭐 어퍼스트로피라든지 따옴표라든지 이런 걸 괜히 썼어요. 장난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해서 썼어요. 그랬는데 여기 따옴표가 들어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HTML 출력될 때 깨지겠죠. HTML.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스케이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에스케이프인 거예요. 이 의미가. 그래서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번역문은. 이렇게 해서 똑같은 법칙입니다. 안에는 번역될 단어, 원문 단어, 그리고 뒤에는 도메인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워드프레스 테마를 번역하는 기본이 되고요. 이 스터디 마지막이나 부분에 이 진짜로 우리가 이 번역 용어를 한 거를 실제로 우리가 같이 번역을 해서 한번 한글로 한번 같이 해보는 과정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몇 단어 안 될 테니까 한번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스 PHP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쭉쭉 넘어갈 수 있는 것 RSS 정보 피드 링크들이 기본적으로 그 WP 헤더를 통해서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보통 이거를 기본은 출력이 안 돼요. 기본은 출력이 안 되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약간 스패머 때문도 있어요. 이 피드나 뭐 이런 거 링크를 통해서 뭐 그 유출을 해서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유출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합니다. 그래서 피드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 소스 본 거 있나요? 소스가 닫았구나. 소스를 볼까요? 해보면 돼요. 여기서 RSS 한번 해볼게요. 네, 나오죠 이렇게. 기본 피드 주소, 그죠? 기본 피드 주소가 나오고요. 기본 커멘트 주소, 커멘트 피드 주소. 요즘 피드를 많이 사용 안 하니까 하긴 하는데 언론사라든지 뉴스 정보 매거진 사이트 뭐 이런 데는 피드가 꼭 필요하겠죠. 뭐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설명을 해놨지만은 그 다큐멘터의 타이틀 헤드 부분의 타이틀 부분을 워드프레스의 WP 언더바 타이틀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동으로 그냥 출력되게 하려면 요거를 한 줄 적어 놓게 되면은 됩니다. 이게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주석 처리하는데요. 타이틀 한 다음에 PHP WP 타이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 기능이랑 똑같아요. 근데 굳이 이 테마 서포트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차일드 테마에 대한 저걸 주는 거예요. 혹은 플러그인에 대한 여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뭐 SEO 플러그인에 써서 타이틀을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봤을 때, 혹은 차일드 테마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저거를 컨트롤 한다고 봤을 때, 필터링이나 할 수 있겠죠? 저 리무브 테마 서포트라든지 해서 이걸 타이틀 태그 서포트를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래 놓고 그 차일드 테마에서 원하는 타이틀 태그용 함수를 새로 등록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지난 시간에도 했던 포스트 썸네일을 사용할 거냐 안 사용하지 않을 거냐, 대표 이미지, 글의 대표 이미지를 사용할 거냐 안 사용할 거냐 이건데, 이거는 여기서 보면 되죠. 자, 에드 뉴를 가서 자 피처드 이미지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지워볼게요. 저장을 하고 여러분도 하나씩 넣었다 뺐다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아요. 자, 생겼네? 왜 그러지? 이게 원래 안 나와야 되는데? 우선 어딘가에서 아마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안 나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아마 플러그인이나 어디서 아마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게 기본이 됐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이트에서 테마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크기가 다르잖아요. 자, 여기서 add 이미지 사이즈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하지 않고 그 on the fly로, 그러니까 뭐지?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코드를 적어 놓으면은 그때마다 이미지를 생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썸네일을 이 크기를 생성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막 트래픽이 많거나 되게 이미지가 많은 무거운 사이트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미지 썸네일 생성하는 게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때 미리 그냥 생성을 해놓는 게 편하겠죠. 그냥 그 사이즈 자주 쓸 거니까.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add 이미지 사이즈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운영자가 그 이미지를 매번 업로드 할 때마다 자동으로 생성을 해요. 난 필요 없다 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여러 가지로 편한 점이 있어요. 등록을 해놓으면 이렇게 이름을 정해가지고 바로 나중에 아까 썸네일 불러올 때 보셨죠? 와이드 리스트라는 것만 불러도 그 사이즈가 바로 나오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정보를 매번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 한 줄을 넣어놓으면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한 줄을 넣어놓으면 바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 이미지 크기를 계속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뽑을까요? 어드민에서 뉴 한 다음에 자, 여기에도 이미지를 추가할 때 이미지 크기 있죠? 이미지 크기에 지금 안 나오는데 뭐가 있을까요? 새로 뭐 등록할 게 있을까요? 이미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이미지죠? 아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구나.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업로드를 하나 해보자고요. 네, 업로드를 여기서 어디 갔지? 네, 이미지에서 좀 큰 게 있을까요? 요거 이미지 배너 업로드를 해보자고요. 이건가요? 자, 보시면은 사이즈에 어디 갔지? 안 나오네요. 원래 나와야 되는데. 어? 그런가? 아무튼 여기에다가 무슨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코드가 한 줄 더 있어요. 그 엠폴드 할 때 한번 내가
엠폴드 우리 지난번에 할 때 코드 가르쳐준 게 있죠. 그 필터. 한번 말만 하지 말고 직접 가봅시다. 스터디 엠폴드 테마가 제가 어디 백업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봅시다. 스터디 엠폴드 여기일 거예요. 이 코드는 여기서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디 보지? 아, 여기 있습니다. 이미지 내 사이즈 네임스 추주라는 거를 우리 다시 돌아가서 길게 설명을 못 하겠고 한 다음에 이 사이즈 이름하고 표시할 이름을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요것만 추가를 해주면은 우리 사이즈에 추가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목록에 나와서 운영할 때도 클릭을 해서 그 사이즈를 본문에 넣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하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되고요. 자, 이거는 뭘까요? 컨텐츠 위드트, 컨텐츠 너비. 이것도 물론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요새 하도 반응형이라서 사실 뭐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은 이걸 해놓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다이나믹한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 이미지 반응형 이미지 코드를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컨텐츠 너비에 맞는 이미지 사이즈를 알아서 결정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뭐 이게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에 대한 개념을 구성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편리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큰 사진이 요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너무 큰 사진이 본문에 들어갔을 경우 막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거를 알아서 정리를 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할 때 여러 가지로 나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구나 그죠? 갤러리 같은 경우 컬럼이 몇 개가 되느냐를 결정할 때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2017이라는 테마에 그 functions.php를 살펴보시면 살펴보시면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펴보시죠.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디 있죠? 여기서 뒤로 가게 해서 2017에서 자 functions.php로 보죠. 우리가 저도 이번에 수정을 하면서 대부분 2017이라는 기본 테마에 있는 컨셉을 다 가져와서 적용을 했어요. 지금 제가 수정한 부분은.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기본을 정해놨잖아요. 기본은 이제 우리가 기본을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필터링을 한 거예요. 자, 컬럼이 하나일 때 우리가 원컬럼짜리 레이아웃을 쓸 때 프론트 페이지면 644고 아니면은 그냥 페이지면 740이고 사이드바가 있으면은 몇 없으니까 지금 사이드바가 없으니까 싱글이고 사이드바가 없으면 740 이런 식으로 다이내믹하게 페이지 레이아웃에 따라서 컨텐츠 너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게다가 또 필터링을 또 걸어요. 너 차일드 테마 쓰는 네가 뭔가 더 추가할 거 있으면은 더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이즈 비비프레스면은 몇 이런 식으로 해라.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실제로 비비프레스, 버드프레스나 뭐 이런 그 플러그인이나 그 우커머스도 아마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컨텐츠 너비를 참고를 해서 레이아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해놓는 게 좋고요. 이 너비는 제가 그냥 퍼블리시된 내용을 봤을 때 컨텐츠 너비가 819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하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추가한다면 그거겠죠. 사이드바가 있을 때 없을 때만 추가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거.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에 위치를 등록을 해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관리자 화면에 가보면
관리실 화면에 가보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메뉴는요 어디 있지? 그렇지, 메뉴 가보면 메뉴는 엄청 많이 있어요. 메뉴 세트는 많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고요. 뭐 2017년도 버전, 2016년도 버전, 뭐 이번 리뉴얼 버전 메뉴는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메뉴는 세트에 불과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 테마가 만약에 메뉴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위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 메뉴가 하나 또 있고 맨 아래에 뭐 약관 메뉴가 또 하나 있고 오른쪽에 소셜 메뉴가 있다. 그럼 우린 총 메뉴가 위치가 4개인 거예요. 그럼 메뉴 위치별로 뭔가 기준값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탑이라는 거 하나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테마 로케이션이 탑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나서 메뉴에 보면은 메뉴 로케이션을 한번 가볼까요? 메뉴 로케이션을 가보면 탑 메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셜 메뉴라는 거 하나 더 한다고 쳐보자고요. 하나 더 만든다고 쳐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리고 나서 가보자고요. 소셜 메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소셜 메뉴는 얘는 어떤 메뉴를 쓸 것이냐를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뉴를 여기서 내가 테마를 만들면서 메뉴를 원하는 개수만큼 많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헤더로 돌아가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헤더가 아니죠. 내비게이션 탑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소셜을 원한다고 하면은 내가 소셜이 메뉴가 원하는 위치, 만약에 푸터라면 푸터 위치에다가 여기다 다른 건 똑같이 하고 여기다가 뭐죠? 소셜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적어주고 메뉴는 이건 CSS용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2개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소셜 메뉴가 거기에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그냥 뭐 테스트하니까 같이 볼까요? 이것도 저장이 되어 있고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소셜이고 소셜 맞죠? 소셜 앞에 있는 게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셜 내비게이션 탑에 소셜 그죠? 이건 그냥 탑 메뉴라고 내줄게요. 자, 하고 나서 사이트를 한번 봅시다. 그죠? 네? 메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메뉴가. 네.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여기 메뉴에서 그러면 미니 로케이션에서 프라이머리 거를 아까 해놨던 거를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봅시다. 그죠? 그대로 가는 거죠. 메뉴 세트는 메뉴 위치에 다 쓸 수도 있고 어디다 쓸 수 있고 그런 개념만 있으시면 돼요. 원상 복귀를 하겠습니다. 이게 탑으로 바뀌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테마를 만드는 사람이 그대로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일드 테마를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getTemplate 파트로 이 메뉴를 뺀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이 위에 메뉴 하나 더 이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차일드 테마에서 메뉴를 등록을 해놓으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 템플릿 이거를 차일드 테마에다 이 똑같은 파일을 똑같은 위치에 만든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놓으면 내부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해놓으면 상단 메뉴, 하단 메뉴 바로 생기겠죠? 이런 여지를 주는 거예요. 여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가서 요거는 그냥 퍼블리싱 된 그 HTML 언어가 HTML5로 되어 있다면 HTML5를 지원하도록 한다. 사실 뒤에 어레이 이 부분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 뒷부분까지는 뭐냐면 코멘트 폼, 코멘트 리스트, 뭐 갤러리, 캡션 이거는 워드프레스가 HTML 코딩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다가 필터링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코드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코멘트 폼이나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워드프레스의 기본 형태를 그냥 유지할 때는 그냥 워드프레스가 직접 출력을 해주는데 워드프레스가 2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HTML5를 지원할 때와 안 할 때의 HTML 코드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원하는 부분의 코드를 출력을 해줍니다. 폼 같은 경우도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지원을 해줄 것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이제 원하는 그 용도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 부분 포스트 포맷은 우리가 이제 기본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포스트 포맷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포스트 포맷으로 활용할 때는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은 그거 말고 요새는 포스트 포맷보다는 오히려 그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포스트 타입 자체마다의 스타일을 그냥 따로 적용해버리죠. 그래서 상품 페이지의 스타일 다르고 뭐 스타일 다르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글을 많이, 그러니까 블로그라고 하죠. 글은 우리 블로그니까 블로그의 글을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지 않는 편이잖아요. 요새는 오히려 포트폴리오용 페이지, 그죠? 그 프로덕트 이커머스용 페이지의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이 다르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요새 많이 쓰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글이 많다, 매거진 사이트라든지 뭐 글이 많다는 경우는 이 포스트 포맷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지원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뭐 어사이드나 뭐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다운표해서 그냥 표현해주고, 링크 같은 경우는 글에서 갑자기 링크만 딱 하나 표현해주고 끝나고 제목이나 이런 거 없이 2013 테마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은 2013 테마를 한번 써보시면은 아 이런 게 포스트 포맷을 잘 제대로 활용을 한 거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워드프레스가 그 사이트 아이덴티티가 4.7부터인가요? 커스터마이즈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 아이덴티티에서 사이트 로고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이트 로고의 사이즈를 좀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워드프레스가 기본으로 정하지 않은 그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비 250 합니다. 지정을 해주시면은 저기다 등록을 할 때 아까 여기다가 그 관리자나 운영자가 그 로고를 등록을 하면은 아까 그 사이즈로 딱 크롭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할 때 로고가 만약에 출력이 될 때 나중에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로고를 여기다 출력하는 걸로. 그때 그냥 함수 하나 적어주면 여기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좀 그냥 적어놓은 건데 나중에 밑에서 한번 위젯 등록하는 거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할 때 위젯을 설정을 변경을 하면은 그 설정이 위젯에 라이브로 같이 먹잖아요. 지금 우린 이 위젯에 설정이 없어요. 그래서 안 먹는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위젯 사이드에 위젯 그래서 뭐 글로벌 서치 폼을 한번 넣었다고 보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서치 포럼스 나오라고 적으면은 같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지원을 안 하게 되면은 이 위젯 자체를 추가하고 뺄 때는 리프레시가 되는데 이렇게 화면이 커스터마이즈 화면이 리프레시 되는데 지원하지 않게 딱 지정을 한 위젯은 이렇게 이름 변경한다고 수정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너무 복잡한 폼 설정 값을 가진 거라든지 아니면 굳이 뭐 설정값 바꿀 필요도 없는데 뭐 미리 보기 할 필요도 없는데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셀렉티브 리프레시 위젯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말 나오면 바로 보자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위젯을 어떤 위젯이 등록이 될 때 이건 그 위젯을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플러그인 제가 개발자들이 위젯을 개발할 때 리프레시를 true로 하면은 아까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 false로 하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테마가 지원을 할래 안 할래 라는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되고 안 되고도 되는 겁니다.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테마가 다음 부분은 그거예요. 테마가 우리가 글을 쓸 때 그죠? 에디터에다 글을 쓸 때 H 이게 어쩌고 했을 때 이거는 헤딩 3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태그들을 써서 나오겠죠. 그것들이. 자, 이 헤딩 3의 텍스트 크기가 에디터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테마 화면에서는 사실 style.css에 지정한 크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보고 글을 썼는데 실제로 보니까 글이 달라. 다시 또 글 줄여야 되겠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폰트 스타일이나 폰트의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크기나 뭐 볼드 웨이트나 그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폰트 패밀리라든지 이런 거 몇 개를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파일이 에디터 style.css라는 파일일 텐데 그런 파일을 내가 만들었다면 테마 제작자가 만들어 놨다면은 그거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하게 되면은 이 외에 만약에 여기다가 웹폰트도 로딩했으면 좋겠다 뭐 이랬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는 아까 우리가 2017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요 함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테마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테마를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폰트를 거기다 불러올 수 있는 어떻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로 에디터 스타일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이거를 기본 테마에 에디터 스타일.css를 참고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기본 테마에 2017에 에디터 CSS 에디터 스타일.css 를 봅시다 라고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아주 기본적인 게 돼 있죠. 폰트 패밀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레이아웃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급하게 막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될 때 이런 거 해주기 귀찮겠죠. 그렇겠죠.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대로 된 뭔가를 지켜주는 사용자나 웹표준이나 뭐 이런 걸 지켜주는 그런 거를 원할 때는 이런 거 해주면 좋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게 하나 기본 세트를 하나 가지고 사실 몇 개만 수정을 해주면 돼요, 사실. 그죠? 몇 개만 수정을 해주면 돼요. 기본 세트 하나 가지고 버전에 따라서 내가 사이트에 따라서 몇 개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컬러, 뭐 폰트 사이즈, 그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볼 때 레이아웃이 중요하니까 위아래 여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거 정도만 유지를 하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아무튼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빼놨고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어디서? 애프터 셋업 테마에서 이 테마에 대한 셋업이 이루어지도록 해놓은 거예요. 네. 스터디 코프레 셋업.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스터디 코프레 셋업이 애프터 셋업 테마라는 과정 중에서도 좀 난 후반에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콤마 한 다음에 우선순위 제가 플러그인 설명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15, 뭐 16, 뭐 이 정도 해놓으면 기본적인 것보다 후반에 되겠죠. 원래는 기본이 10이니까. 자, 그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차일드 테마고 부모 테마보다 내 셋업이 나중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모 테마의 셋업이 어느 우선순위에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만 하면 되겠죠. 그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부모 테마에서는 지정이 안 되어 있다. 10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11만 해줘도 그 나중에 되겠죠. 그건 확인하시는 방법은 나중에 알게 되겠고요. 자, 이건 아까 잠깐 봤던 거죠? 앞시간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is active sidebar의 의미는 뭐냐면 has 내부 메뉴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is active sidebar가 뭐냐면 이 프라이머리라는 사이드바에 위젯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느냐 이건데요. 아까 프라이머리에 대한 질문 한번 하셨잖아요. 프라이머리가 뭐냐? 아까 내비게이션 메뉴를 이해하셨죠? 탑이 우리가 지정한 게 내부 메뉴 애드할 때 탑으로 지정된 거다. 여기에 그 내비게이션 메뉴가 지정이 되어 있느냐, 이 위치에 메뉴 세트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물어본 거고 아까 헤더에서 그죠? 지금 빨리
까먹기 전에 지워놔야 되겠네. 자, 이건 그거죠. 연결이 돼 있느냐, 이 위치에 이 연결이 돼 있느냐를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바에서 사이드바가 이건가요? 사이드바가 어디 있지?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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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바 이건가? 여기서 비젝티브 사이드바 프라이머리 했느냐를 봤을 때는 어디 봅시다. 어디 있냐면 우리가 그 사이드바나 위젯은 그 애프터 셋업 테마 말고 위젯을 이니셜하고 위젯을 초기화하는 그 또 후크가 있어요. 워드프레스가 딱 이렇게 쭉 진행하는 라인이 있는데 애프터 셋업 테마보다 더 나중인 거예요. 위젯을 이니셜라이징 하는 거는 초기화시키고 인식을 하는 거는 더 나중이에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 위에서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약간 퍼포먼스적인 거랑 조금 관련이 있어요. 사실 퍼포먼스에 그다지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위젯은 뭐예요? 디스플레이죠. 그죠? 화면에 그러니까 누군가 블로그 화면을 열어서 아니면 사이트 화면을 열어서 위젯을 볼 때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테마는 셋업을 언제 하냐면 그 전에 해요. 그 전에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외부에서 앱이나 이런 데서 요청을 했을 경우 아니면은 AJAX 요청일 경우 화면 출력하느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워드프레스에 함수들만 로딩되어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몇 가지 있어요. 퍼포먼스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 위젯 같은 건 필요 없죠. 그죠? 위젯 영역도 필요 없고 그죠? 전혀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좀 틀렸을 수 있는데 아무튼 개념은 좀 그래요. 이때 위젯이 이니셜라이징 초기화 그 인식이 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필요 없고 그 전 과정에서는 필요 없고 그래서 일부러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젯을 초기화하게 인식을 할 때 그래서 사이드바를 레지스터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젯 영역 그 사이드바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면 위젯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이드 영역, 그다음에 후터 영역. 저는 두 개를 해놨는데 우리는 지금 요거만 쓰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테마 코드에서는 이건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프라이머리인 거를 등록을 한 거예요. 프라이머리 사이드바고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요 밑에는 제가 지금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 위에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요. 자, 프라이머리라는 걸 등록을 하니까 우리 위젯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피어런스에서 위젯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페이지. 자, 프라이머리 사이드바가 있죠. 세컨더리도 있죠. 이건 인액티브인 거예요. 왜냐?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면 액티브가 될 거예요. 그럼 아까 커스터마이즈에서 프라이머리만 나오고 그 세컨더리 안 나왔잖아요. 이게 인액티브로 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되고요.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목은 이거고, 그죠? 그 다음에 위젯 온 라이트 사이드바. 자,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프라이머리 사이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디스크립션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비포 위젯, 애프터 위젯은 밑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식이냐면 어쨌든 그 위젯이라는 사이드바 위젯 에어리아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공간 안에 어떤 류의 박스들 규칙적으로 넣는 거예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 그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는데 내 테마가 그 박스 컨테이너를 어떤 형식으로 취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비포 위젯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애프터 위젯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말고 이걸 봅시다. 비포 위젯은 왜냐면 위젯의 내용은 다 다를 거잖아요. 플러그인마다 막 내용 다 다르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컨테이너는 내 테마에서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하고 그 스타일을 내가 매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젯에다가 아이디는 어떻게 되고 클래스는 이렇게 되고 위젯마다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클래스 네임은 이런 식으로 막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위젯을 만드는 사람이 그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위젯마다 또 커스텀 스타일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내 사이트, 내 테마에서 위젯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스타일이 하나 있고 박스형 스타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위젯만의 또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걸 넣어놓고 그다음 컨테이너를 닫죠. 이걸 정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다음에 타이틀이 이런 타이틀, 그죠? 이런 타이틀이 위젯마다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통일성을 가지도록 해서 그 스타일에 대한 거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헤딩 태그 3를 쓸 것이냐, 2를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div 태그를 쓸 것이냐 이런 거를 정해서 지금 이제 헤딩 3를 하도록 했고 헤딩 2를 해도 됩니다. 이거는 테마 제작자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자, 헤딩 2를 쓴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 페이지 전체에서 헤딩 1이 없는데 헤딩 2부터 나오는 건 이상하죠. 그죠? 보통은 헤딩 1을 저런 블로그 사이트의 제목으로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페이지마다 뭔가 타이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싱글 페이지가 됐든, 뭐 목록 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그 일반적인 그냥 뭐 쇼핑 페이지가 됐든, 샵 페이지가 됐든 간에 페이지마다 페이지 타이틀을 우리가 코딩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페이지 타이틀을 뭐 H1 해서 뭘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블로그의 제목을 H1에 썼어요. 그러면 그건 테마 제작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페이지의 타이틀은 H2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건 뭐가 되겠어요? H3가 되는 게 정상적이겠죠? 위젯의 타이틀은 페이지 타이틀 아래에 있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테마 제작자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페이지 타이틀을 넣고 요거에만 H1은 태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젯의 타이틀은 보통 그냥 대충 예상을 하자면 헤딩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 밑에 있는 건 헤딩 2가 될 수도 같은 레벨로 보고 헤딩 2가 될 수도 있고 하위 레벨로 보고 H3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밑에 또 다른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태그를 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 두 가지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게 되면은 되고 이거 만약에 빼버렸다. 이거를 안 했다. 그러면은 위젯 영역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저기 하는 거고 너무 이제 내용이 짧게 한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그죠? 제가 좀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씩 진짜 넣고 빼고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더라도 한 줄을 넣어보고 한 줄을 삭제를 해보고 해보세요. 꼭 이것도 하나 넣어보고 빼보고 해주세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거는 일부러 한 파일에 넣어놨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또 활용하실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그냥 내 맘대로 정한 다음에 익스텐드를 한다면 이걸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WP 위젯을 기반한 이 새로운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스트럭트는 이거 그냥 복사를 해서 필요한 거 몇 개만 바꾸시면 되고요. 지금 뭘 했냐면 정선님이 위젯으로 코딩해 놓은 거를 그대로 여기다 내용만 컨트롤 C, 컨트롤 V를 전에 했어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비포 위젯을 출력을 하고 아래다가는 애프터 위젯을 출력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그스 비포 타이틀 한 다음에 이게 없고요. PHP 넣고 하고 애프터 타이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위젯을 제작할 때 이렇게 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비포 위젯을 출력을 해주겠죠. 비포 위젯은 뭐? 우리가 아까 정해놓은 거. 그죠?
여기에는 다이나믹하게 클래스 네임하고 다 들어가. 워드프레스가 알아서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비포 타이틀이라고 된데 이게 출력이 되겠죠. 네. 그죠?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귀찮으니까 다 빼버리고 그냥 HTML 코드를 그대로 박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위젯까지 만들 건 아니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위젯 그냥 쓸 거니까 이건 참고용으로만 노는 거니까 참고용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이건 그냥 참고용이다. 그냥 퍼블리싱 된 거를 그냥 위젯에 추가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넣어놓은 것이다 라고만 인식을 하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해요. 그래서 레지스터 위젯을 이렇게 이 클래스 이름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거를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그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든지 해서 한 다음에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위젯 쪽에 가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그 찾기가 힘든데요. KP로 시작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힘든데 오히려 여기 가서 편해요. 커스터마이즈로 해봤을 때 프라이머리 사이드바 쪽에 가서 이제 추가할 때 보면 이제 검색이 돼요. 그래서 KP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추가를 하시면 편하게 추가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거 해놓고 나서 보면은 이 사이드바가 아예 없을 거예요. 풀 크기로 나올 거예요. 근데 사이드바에다가 위젯을 몇 개 넣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꼭 우리가 이제 2주마다 하니까 꼭 한 번씩 그 컨트롤 C, 컨트롤 V라도 꼭 하셔서 테마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컨텐츠도 한 번씩 채워 보시면서 이상한 게 있으면은 그 그룹이 됐든 어딘가에 이거 이상하다라고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보고 그 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넣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미지를 우리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걸 하면서 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 전 과정에서 데모 컨텐츠를 막 가져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져온 데모 컨텐츠들이에요. 그 아래 같은 경우는 우커머스용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우커머스용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모 가져오게 할 때 이 프로덕트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넣지 않아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직접 상품이랑 사진도 한번 등록을 해보시고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벌써 시간이 5분 오버가 됐으니까 저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여러분 사진 하나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는데?